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공통수학 1이고요. 개정교육과정 미래교과서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대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는 시간대 가져보겠습니다. 이 파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하나 뺄 거 없이 너무 여러분들 꼭 푸셔야 되는 문제니까 혹시나 안 푸신 분들은요 강의 잠깐 멈추신 다음에 풀고 나서 강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로는 95쪽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복소수 문제입니다. 자, 등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x와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와 같으려면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끼리, 그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 숫자가 같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좌변을 보니까 지금 이 식이 약간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복소수라고 한다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주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묶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식을 전개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전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전개해주시면 5x 더하기 3xi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4yi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수는 실수끼리니까 5x하고 마이너스 y 묶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3xi하고 4yi를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5x 마이너스 y 더하기 3x 더하기 4y의 i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6 플러스 i와 같은 거여 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 5x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6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x 더하기 4y하고 1이 같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즉 결국엔 저보게 되면 이거죠. 5x 마이너스 y가 지금 마이너스 6인 것이고요. 그리고 3x 플러스 4y가 1인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연립하기 위해서 저는 위에 있는 식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x-4y가 마이너스 24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식 한번 더해 보시면 결국 23x가 마이너스 23이어 가지고요. x는 마이너스 1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 y는 1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x 더하기 y여가지고요. 합하면 얼마 나온다? 0. 정답 선택지에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z가 3-i일 때 이 값을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식을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 푸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굳이 그냥 식을 뭐 정리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지금 괄호 안에 보시면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이 있는데요. 일단 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 같은 경우에는 z가 지금 뭐죠? 3-i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z반은 켤레복소수니까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i 분의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수니까 통분할게요. 통분. 통분해보시면 3-i 곱하기 3 플러스 i 분의 결국에는 3 플러스 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9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3이 없어져가지고 2i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i제곱 얼마 나오죠? i제곱은 그쵸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결국 얘는 지금 10분의 2i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약분해주면 결국 5분의 i인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뭐예요? 지금 궁금한 거는 그쵸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이 제곱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5분의 i의 제곱이어가지고요. 얘는 결국 25분의 i 제곱. 정답은 해서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 답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z에 대해 가지고 지금 z제곱의 의미실수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 속에서 힌트가 뭐가 되어 있냐면 z제곱의 제 의미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z는 뭐죠? 복소수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z가 a 플러스 bi여 둘게요. 우리 지금 뭐가 보고 싶다고요? z제곱은 결국 a 플러스 bi의 제곱이어가지고 얘는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I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뭐래요? z제곱이 음의 실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허수 부분이 요근 얼마 되는 거예요?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각해보면 즉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0일 경우 볼게요. b가 0이 나면 z가 뭐가 되는 거죠? a죠. 근데 이 a는 뭐예요? 실수죠. 그러면 그 실수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b는 0일 수가 없는 겁니다. 0이 돼버리면 제곱한 것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따라서 결론적은 뭐다? 그쵸? 여기 복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것이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인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수 부분인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 해보겠습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요 결국에는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가 1이거나 또는 a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a는 1 또는 a는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조건도 필요하다고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a가 2일 경우에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가 0 되죠.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2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가 된 정답은 그래서 a는 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어 서로단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뭐가 되죠, 지금? 서로단은 두 식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즉, 결국에는 4분의 d 이용해주시면 k-2의 제곱 마이너스에 k제곱 마이너스 2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8이 0보다 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k의 범위는 뭐다? k가 7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그쵸? 자연수 k 개수죠. 그쵸? 그러면 7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6 몇 개? 6개. 정답은 그래서 6개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요. 지금 제곱의 합이 12입니다. K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준다? 그쵸.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그쵸.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다? K가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게 될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이 알파 베타 빼준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4-2k가 돼서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k가 얼마? 마이너스 8이어가지고요. k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라고 전부 처리하시면 되겠죠. 저는 선택지에서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1과 마이너스 7분의 2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값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온 조건에서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지금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7분의 2입니다. 그럼 뭐 이용할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죠, 지금? 1 빼기 7분의 2죠. 그러면 1 빼기 7분의 2는 얼마 나온다? 7분의 5 되는 것이고, 결국 7분의 5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7분의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a분의 c인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결국 지금 나온 식은 이거예요. 7분의 5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7분의 2는 a분의 c라는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을 보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2차 방정식, 이번엔 뭐죠?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는 0이에요. 요것의 두 근이 지금 뭐예요? 알파와 베타 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용해 볼게요. 즉,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c분의 b 되는 것이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c분의 a가 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럼 볼게요. 한 번씩 변형해 봅시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한번 통분해 보시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쵸?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뭐예요? C분의 A죠. C분의 A 이렇게 써볼게요. C분의 A. 자, 두 군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C분의 B죠.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죠? 마이너스 CA분의 CB여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였다? 7분의 5. 정답은 7분의 5입니다. 선택지 4번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 여러 개 나오더라도 항상 뭐 이용하자? 근과 기성 이용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가 나와있죠. 뭐가 돼있죠 지금? 2차 함수 직선이 만난답니다. 만난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그쵸. 결국에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점, 두 개의 점을 만나거나 또는 뭐도 가능한 거예요? 그쵸. 접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즉, 그 판별식이 뭐가 된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여기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연립해가지고. 그럼 연립해보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는 3x 더하기 k에서 결국에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판별식 한번 4분의 t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k가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결국 1 마이너스 2k가 0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 k는 뭐가 된다? 2분의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실수 K의 최대값. 가장 큰 값은 얼마다? 가장 큰 값은 2분의 1. 정답 선택지에서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함수 그래프는 직선 x는 2의 대칭입니다. 0부터 3까지에서 fx 최대값이 8일 때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문제 뭐가 되는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직선 x는 2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꼭지점의 x좌표가 무슨 값? x는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되겠죠. 식 정리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k꼴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면 x는 2의 대칭이니까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했냐면 0부터 3까지에서 최대값이 얼마? 8이죠. 그쵸.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모양이죠? 최고치 한계에서 1이니까 지금 그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그쵸.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대칭축이 뭐라고요? x는 2죠. 여기가 지금 x는 2가 대칭축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범위가 뭐라고요? 지금 범위가 그쵸. 0부터 3까지죠. 그럼 표시해 볼게요. 0부터 3까지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그럼 결국에는 요 지점이 지금 x가 0인 것이고 요 지점이 x가 3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최대값은 언제 되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기 최대값 8은 f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f0은 뭐다? 결국에는 0-2의 제곱 더하기 k는 k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 k가 얼마 나온다? 4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 했네요. 우리가 지금 구할 건 뭐예요? fx 되는 것이고요. 이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되겠죠.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b가 8이어가지고요. a 플러스 b가 얼마 나온다? 4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방정식 문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엔 허근을요, 오메가라고 할 때요, 지금 요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나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정리해 볼 거예요. 이거의 허근.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 문자도 오메가라고 표시합니다. 오메가. 요거는 우리 보통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뭐죠? x 세제곱은 1이죠. 그쵸? 그럼 이항해주게 되면 그게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0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인수분해 해보시면 결국에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두 개 곱해 정의하는 뜻은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앞에 게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x가 얼마냐는 거예요? 1이죠. 근데 x는 1은 뭐예요, 지금? 방정식의 허근 아니고 실근이죠. 여기는 방정식이 지금 실근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방정식의 허근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허근은 어디서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럼 당연히 허근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긴 2차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판별식 구해볼까요? 판별식 구해보시면 1 빼기 4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3 나와서 음수거든요.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은 뭐다? 허근을 2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허근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다? 2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허근이 뭐가 되는 거니? 그 허근이 우리는 오메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개수가 지금 모두 실수죠. 여기 2차 방정식이요. 1, 1, 1이니까요. 그쵸? 자, 개수가 모두 실수일 경우에는요. 한 허근이 주어지면 다른 허근은 뭐였다? 그 허근의 켤레복소수죠. 그래서 오메가의 바도 요 방정식 근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은 오메가는 뭐라고요? 지금 요 3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쵸? 근이면 뭐다? 근이면 대입해가지고 성립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다? 오메가 세제곱은 1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바도 성립하겠죠. 그쵸? 그래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오메가는 또 뭐였죠?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죠. 그쵸? 어떻게 한다? 대입합 성립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요. 마찬가지 원리도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나옵니다. 되었죠? 세 번째입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지금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두 근이 있네?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주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오메가 바를 곱하면 1.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세 개 해볼까요? 합하면 얼마 나오죠? 0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요 성질 두 번째 거에 의해서, 그쵸? 요 성질에 의해서.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써볼게요. 일단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메가 세제곱에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되겠죠. 그럼 요 부분 볼까요? 묶어볼까요? 오메가 세제곱으로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에요. 또 얼마 나와요? 그쵸? 또 보면 여기가 0이어가지고 여기 또 0 나옵니다. 결국엔 뭐냐면 어떻게 세 개씩 묶어주게 되면 다 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맨 끝에 볼게요. 맨 끝에를. 그건 쭉 0이 되다가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메가의 99제곱, 오메가의 100제곱, 오메가의 101제곱, 오메가의 102제곱 될 것이 나머지 딱 다 얼마 나오고요? 0이 나와요. 앞에 거는. 이해 가시죠? 그럼 볼게요. 여기 지금. 자, 오메가의 99제곱 뭐죠?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이어가지고 1이고요. 그럼 얘는 오메가고요.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 이 부분도 얼마가 된다? 이 부분도 0인 거예요. 남는 거보다 남는 거는 오메가의 102제곱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 102제곱 뭐다?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에 34제곱이어가지고 1에 34제곱 얼마? 1. 정답응에서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오메가 내용은 실제로 교과서의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요, 실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네 근을요, 지금 x1, x2, x3, x4 할 때요, 지금 역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근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일단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렇죠?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x4제곱은 2x제곱 더하기 81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x4제곱은 뭐죠?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는 2x제곱 더하기 81이 지금 0이죠. 그쵸? 일단 그러면 x제곱 전하면 여기 x제곱을요, 저는 t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81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81은 뭐죠? 81은 9의 제곱이에요. 결국 이 식을 만약에
t제곱 플러스 18t 더하기 8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18t가 아니라 얼마예요? 2t예요. 그쵸?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쵸? 16t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8 빼기 16은 2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t 더하기 9의 제곱 빼기 16t 되는 것이고요. t가 뭐였죠? x제곱.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빼기 16x제곱입니다. 근데 16x제곱은 뭐죠? 얘는 그쵸? 4x의 제곱이에요. 그럼 또 인수분해할 수 있죠. 합차 공식으로도. 그쵸?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한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방정식은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되었죠? 다시 써볼게요. 결국 지금 주어진 방정식은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문제 뭐라 했죠? 네근이죠. 그럼 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 이렇게 두겠습니다. 앞에 거의 두 근을 제가 여기 x1, x2라 두고요. 여기 뒤에 거의 두 근을 제가 여기를 x3하고 x4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뭘 쓸 수 있다? 방정식과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과 괴수의 관계. 자,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얼마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4 나오는 것이고요. x1 곱하기 x2는 9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x3 더하기 x4는 4 되는 것이고요. x3 곱하기 x4는 9 되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몇 개 볼까요? 두 개 볼게요. 통분할게요. 통분해 보시면 x1, x2 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4분의 x3 더하기 x4죠. 위에도 구했던 거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가 정답 얼마 나온다? 정답은 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다음 문제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뭐가 되죠? 지금 문제에서 오직 한 쌍해입니다. 그쵸? 그 지금 주어진 건 뭐죠? 연립방정식인데요. 자, 위에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2차식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쵸? 자, 그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 1차식은 뭐죠? 1차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죠. 그쵸? 이제 요 식을 우리는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해 볼게요. 자,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지금 마이너스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다시 말할게요. 오직 한 쌍의 해예요. 오직 한 쌍의 해. 그럼 얘는 뭐죠? x가 몇 개일 때 x가 한 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y가 한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다? 이 2차 방정식은 x를 한 개 가져야 돼요. 즉 근이 몇 개 되는 거다? 근이 한 개. 결국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근이니까요. 되었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판별식 구해볼게요. 4분의 d 결국에는 k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여가지고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3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k가 2 또는 k가 마이너스 3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 뭐다 했죠? 양수 k의 값, 즉 음수 안 되는 거 정답 뭐가 된다? 2가 돼가지고 정답은 정답은 그냥 2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연립분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영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그쵸.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첫 번째는 2 곱하기 5-2x가 지금 3x-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전개하시면 10-4x가 3x-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7x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거여가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가지고요. x 뭐가 된다? 2보다 큰 거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3x-4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6보단 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3x 더하기 2x가 16 더하기 4보다 작습니다. 결국 5x가 20번 작아가지고요. x가 4보다 작은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범위가 1번은 x 2 이상이고요. 2번은 x 4보다 작습니다. 그럼 두 개 공통 범위는 그쵸, 2 이상 4 미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죠? 정수 x의 개수 몇 개? 2, 3이어가지고 몇 개? 2개. 정답은 선택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요, x는 2일 때요, 모든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뭐죠? 지금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케이스 분류해볼게요. 자, 만약에 a가 양수입니다. 만약에 a가 양수예요. 그럼 그래프가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형태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 x축이 있으면 2차 함수가 서단 두 점 만나거나 접하거나 또는 안 만날 거겠죠. 이렇게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교점을 제가 알파, 베타, 감나와 두게 되면요. 첫 번째, 지금 뭐죠?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죠. 그럼 범위 어떻게 죠? 범위가 요거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요 두 가지 케이스는 모두 모든 실수죠. 그쵸? 근데 문제 뭐죠? 지금 해가 x는 2래요. 근데 지금 요 세 가지 모두 다 해당 안 되죠. 그 말은 뭐다? a는 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럼 a가 이제 뭐다? 음수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되겠죠. 그쵸?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똑같이 세 가지 형태라고요. x축 이렇게 있으면 서단은 두 점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난다고요. 그쵸? 접하거나 안 만난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기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0보다 큰 같은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죠. 아니죠. 얘는 케이스 불가. 그 다음 볼까요? 접할 경우 볼게요. 접할 경우는 뭐다? 딱 여기 있는 값만 해당되죠. x가 여기 뭐 감마 되겠습니다. 감마. 얘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 다음 볼게요. 이게 만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다? 해가 존재하지 않죠. 얘는 불가한 거예요. 따라서 어선 케이스, 접하는 케이스만 가능한 것이죠. 접하면 뭐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니은도 맞는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접하는 점이 얼마죠? 2거든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거든요. 자, 제가 요거 식을 한번 fx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뭔가요? x가 얼마의 함수값이죠? 1일 때죠. 이해 가시죠? 그럼 잘 보시면 1은 당연히 2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럼 1이 뭐 여기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함수값이 뭐야? 함수값이 음수죠. 0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디귿도 맞는 거죠. 정답은 해서 D형리에 대해서 선택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a부터 b까지 있대요. 지금 b-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위에 있는 식을 저는 1번 두고요. 아래 있는 식을 저는 2번 두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뭐죠, 지금? 그쵸. x-1이 -3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2부터 4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일단 해 구했고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x-8x 더하기 15인데요. 인수분해 보시면 결국에는 x-3 곱하기 x-5가 0보다 큰 것이죠. 요때의 해는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지금 두 개 구했죠.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의 공통범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번 수직선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2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3, 4, 5가 있으면 첫 번째 뭐다?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1번. 2번은 뭐죠? 지금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죠. 따라서 공통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 이상 3 미만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b가 3 되는 것이고요. a가 마이너스 2여가지고요. b 마이너스 1은 얼마 나온다? 정답은 5.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97쪽에 1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요. 실수 K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요. 실수 A, B,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가 되어 있죠, 지금? 항상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럼 판별식이 뭐다? 0이죠. 자, 그러면 판별식 구해보겠습니다. 4분의 D 가보시면요. 결국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더하기 B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전개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더하기 3 되겠죠. 그쵸? 그럼 K제곱 없어지고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A-2K 더하기 3-B가 될 겁니다. 아, 여기 4-B가 되겠죠? 죄송해요. 4-B. 자, 근데 뭐가 되죠, 지금? 얘가 어차피 0인 거잖아요. 중근이 가는 거니까. 근데 뭐가 되죠, 지금? 맨 앞에 실수 K에 관계없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 그 말은 뭐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 결국에는 여기 나와있는 A-2와 4-B가 모두 0돼야 돼가지고요. 요게 0되고 요게 0된다.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되는 것이고요. B는 4.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6번 같이 가볼게요. 자, 1부터 3까지 할 때 2차함수 최대값이 2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B-A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때 A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일단 그럼 뭐부터 구해볼까요? 요 2차함수의 꼭지점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 요 식을 한번 fx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fx는 a도 묶어주시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b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16을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결국에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나온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어떤 모양이죠? 위도 블록한 모양이겠죠? 최고창 음수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x가 얼마일 때 꼭지점이 x가 4일 때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나오겠습니다. 범위가 뭐죠? 범위가 1부터 3까지. 그럼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그쵸?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x가 1인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x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언제일 때? x가 3일 때. 즉 2는 결국 f3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계산해보시면 9a-24a 빼기 b. 즉 결국 마이너스 15a-b가 2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소값은 언제? 마이너스 6일 때. 결국에는 마이너스 6은 f1 되는 것이고요. a-8a-b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7a-b가 되겠습니다.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빼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8은 마이너스 8a가 돼가지고요. a는 마이너스 1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은 7 빼기 b여가지고 결국 b는 얼마? 13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b-a는요. 13에서 마이너스 빼주 얼마 나온다? 정답은 14.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그러면 1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계수와 실수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세 근이요. 지금 1, 알파, 베타일 때요.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방정식에 세 근이 지금 주어져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근을 거꾸로 대입할 수 있죠. 대입. 그럼 뭐부터 대입해볼까요?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1부터. 즉, 결국에는 x는 1을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x는 1을 방정식에 대입해주게 되면요. 방정식에 대입하면 즉 1-a 더하기 3 더하기 2가 0 돼가지고 a는 얼마 나온다?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6 이렇게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럼 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두 군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방정식 뭐냐면 방정식 주어진 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지금 0입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렇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1, 마이너스 6, 3이고요. 지금 한 근이 얼마? 1이죠. 그쵸? 1부터 해볼게요.
1, 그 다음 여기는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5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은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도 인수분해 가능한 것이고, 궁금한 뭘까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그쵸? 여기 근이 알파고 베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이용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 따라서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나온다? 5 되는 것이고요.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2인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제곱의 합,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는 것이고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결국 25 더하기 4여가지고요. 정답은 29.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파트는 여러분들 다 사실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실제 시험 혹은 학력평가, 모의평가 기출문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가장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풀면서 잘 두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우의 수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1단원과 2단원 내용들 잘 복습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경우의 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